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애플미인인데요. 제가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애플미인은 농장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굶겼는지 생장점 있는 부분까지 쪼글쪼글하게 정말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물이 고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제가 물을 주고 또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후에다 이렇게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에다 심어줬습니다. 이런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에도 충분히 다육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물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너무 물을 자주 줘서 배수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항상 고여 있는 상태가 되면 뿌리가 또 고사가 되기 쉽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물을 줘야 되는데 산적꽂이 같은 걸로 확인을 해 보시고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산적꽂이에 물이 젖어서 나온다면 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면 안 되고요. 그러나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신다면 이렇게 배수구멍이 없는 데다 키워도 잘 커주기 때문에 노지나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육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있거나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커주는 그런 품종들이 좋고요.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라든지 그리고 나울도 괜찮아요. 나울도 괜찮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클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고르시면 됩니다. 레티지아도 괜찮겠죠. 마커스도 괜찮고 그런 품종들을 심어서 키우면 훨씬 더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쉽습니다. 제가 분갈이 흙은 조금 거칠게 해줬고요. 9대1 정도로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상토가 너무 많다 보면 물을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고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사를 절반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 하는 게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면 이렇게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줍니다. 애플미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물주기는 배수구멍이 있는 화분에 심었다면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상관은 없지만 아랫잎장이 많이 쪼글거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주는 게 애플미인을 튼실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플미인입니다. 캡틴 헤이 꽃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쁘게 피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역시 또 이렇게 4월달이 되니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정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쁜데요. 꽃을 정말 예쁘게 피기 때문에 이 캡틴 A를 또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내나 또 베란다에서 햇빛이 많이 안 들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또 웃자라기 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분갈이 흙을 8대2로 해서 저는 심어줬고요.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줘야 물이 금방금방 빠지기 때문에 많이 웃자라지 않고 튼실하게 잘 자라줍니다.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고요. 웃자람이 조금 심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햇빛도 봐줘야만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주죠. 캡틴 A입니다. 이 아이는 꽁의 비름인데요. 이 아이 역시 털달개비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고 그리고 물도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 아이 역시 가을까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겨울이 되면 이 엄마 몸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봄이 되면 그 남아있는 아래쪽 뿌리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와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꽁해비름입니다. 꽃도 예쁘게 피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키우기도 수월한 품종입니다. 물을 적당하게 주고 나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물도 좋아하고요.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괜찮지만, 그러나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또 많이 쑥쑥 우자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원래 습성이 키가 조금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하게 주거나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쑥쑥 자라서 키만 쑥 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저는 거칠게 심어줬고요. 여기에 잡초도 이렇게 하나 나 있습니다. 흙을 거칠게 해줘야 물 빠짐이 좋아서 다육이들이 많이 우짜라지도 않고 또 무름병도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8대2 정도로 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꽁해비름입니다. 원종 백어연이죠. 제가 늘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겨울형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이가 꽃이 정말 아름다운 보라색 꽃으로 핀 걸 보셨을 텐데요. 봄에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품종이죠.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해도 거의 다육이들이 봄에 성장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면서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커주고 있고요. 원종 백어연은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물주기는 가을부터 봄까지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쭈글거리면 저면 관수를 하루 종일 해놨다가 건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통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종 백어연입니다. 소인재입니다. 소인재가 있고 소인재의 금이 있죠. 이 아이는 금이 아니고 소인재입니다. 소인재는 에어늄 속에 속하는 품종이고요.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나 봄에 훨씬 더 많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소인재 역시 소인재 금도 마찬가지고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몸살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관리하실 때는 서늘한 곳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몸살을 많이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은 될 수 있으면 단수를 해 주시는데 너무 많이 단수를 해도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물을 조금씩 그렇게 주면서 관리를 하면 좋고요. 할 수 있다면 소인재 금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있는 거실에서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또 시원한 곳에서 온도만 맞으면 이 소인재 역시 여름에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늄 속 다육이들이 여름에 몸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여름에는 쭈글거림도 심하고 입장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만 튼튼하다면 죽은 게 아니고 다시 또 입장이 가을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때 시원한 곳에서 여름에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인재입니다. 오늘도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